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2월 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12월 19일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금리 차가 줄어들면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논리 자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설명이 실제 경제 구조와도 맞는 이야기인지,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작부터 일본이 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근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1991년 일본의 기준금리는 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1995년까지 기준금리는 0.5%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일본의 기준금리는 단 한 번도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고착된 구조가 있죠. 금리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 해외의 더 높은 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즉, 엔캐리는 일시적인 투기 현상이 아니라 30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거래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포가 커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했고 일본은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양국의 통화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럼 금리 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엔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말이죠. 저도 이 질문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앞으로 실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번 12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로 결정됐습니다. 일본은 현재 0.5%, 이번에 인상한다 해도 0.75% 수준이 유력합니다. 여기서 계산해보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약 300bp, 즉 3%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 차이가 조금 줄어든다고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여 일본으로 가져오면 그동안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리 0.25% 올랐다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다시 돌아올까요? 자금을 본국으로 돌리려면 다시 해외 자산을 엔화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와 세금 문제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5%에서 3%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투자는 미국에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걸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주는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의 3개월 만기 티보 금리를 보면 이미 12월 초부터 0.98%로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쿄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0.25%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또 과거에는 지금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났을까요? 2019년을 돌아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2.5%, 일본은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금리 차이는 약 2.6%,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규모 엔캐리 청산이 있었나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2.6%밖에 나지 않았는데도 당시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번 달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서 두 나라 사이의 격차가 3% 수준으로 줄어도 크게 겁먹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FOMC에서 발표된 연준 점도표를 보면 내년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많아야 2번, 경우에 따라선 한 번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2월 달이 아닌 이전의 연준 점도표를 보면 분명 이거보다는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명분 삼아 금리 인하의 횟수 기대감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인데요. 이걸 보며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수록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줄어들고 그게 엔캐리 청산 관점에서는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정말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의 점도표는 엔캐리 공포를 키우기보다는 누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을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후퇴해도 그럼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1.5%, 2%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답하려면 일본 경제의 체질을 봐야 합니다. 일본이 내수가 튼튼한 나라라는 인식은 1980년대 버블 시기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당시 일본은 인구도 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일본 경제의 체질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국가가 되었고, 이는 한국보다 10년이나 빠른 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가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때 일본의 가계 소비는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내수가 제자리라면 어디에서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수출입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자국 통화의 약세입니다. 2021년 달러엔 환율은 103엔이었지만 현재는 155엔 수준입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국민들은 물가 부담을 겪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일본 상장사들이 실적 과정에 사용한 환율은 145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올해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이 되며 예상보다 더 큰 엔화의 약세로 인해 상장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현재 일본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 중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된다고 하죠.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엔화의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에 실질적인 답이 있는 거죠. 지금 보는 지표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본의 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파란 선이 일본의 광의의 유효 환율이며 녹색 점선이 일본의 실업률입니다. 엔화의 실질 환율이 약세로 갈수록 일본의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현재 일본 경제 구조에서는 엔화 약세가 고용과 수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일본이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변화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침체의 길로 걷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도 거의 30년 만이고 그로 인해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 효과는 즉시 나타나서 일본의 명목 GDP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명목 GDP가 올라가면 부채 비율도 낮아지죠. 우리가 남의 입장에 서서 그저 편한 말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이 되어보면 얼마나 힘들게 일으킨 경제의 변화인데 과연 엔화의 강세가 동반되면서 다시 일본의 체질 변화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따지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절대로 급격하고 빠른 인상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250%, 일본의 명목 GDP를 원화 기준으로 5천조 원이라고 하면 부채 총량은 원화 기준으로 1경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제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5배 큰 일본이라지만 일본 정부의 부채 총량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수준입니다. 원화로 1경이 넘는 국가부채는 그 정도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일본의 기준금리가 2%가 된다면 연간 이자 비용만 약 400조 원, 엔화로는 40조 엔입니다. 2023년 일본의 국방 예산은 7조 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비용인 단순 빚 갚는 이자 비용으로 국방비의 몇 배를 써야 하는 상황, 이걸 일본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일본의 중앙은행은 아주 천천히 충분한 메시지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강세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일본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